국방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병력과 군사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년 만에 갤런당 4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의 끝이 임박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1월 중순 80만 명을 넘던 확진자는 4만 명대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일 중부 아이오와주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불어닥쳐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2일째입니다. 러시아는 병원과 유치원, 학교 등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나토 연합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럽에 병력과 군사 장비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NN 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오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각지에 병력과 미군 자산을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가 파병 규모는 500명 수준입니다. 또 그리스에 급유 수송기 KC-135 등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그 규모나 미국 어디에서 보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외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항공지원 운영센터를 독일엔 정비업체 등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파견한 제1기갑여단 전투단 및 제3보병사단의 추가 병참 지원을 하게 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가 이미 파병한 병력을 지원하는 소규모 병력일 뿐이라면서도 추가 병력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가 배치로 유럽의 순환 또는 영구 주둔 중인 미군은 약 10만 명이라며 기존 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토드 월터스 유럽 사령관 등과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미 대기 중이고 필요할 경우 나토 영공 방어를 돕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총격을 우려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원유 수입 금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하원이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40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어제 NBC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해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하고 전날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일방적 금지 가능성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더욱 고립시킬 강력한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 법안은 러시아 석유 및 에너지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및 벨로루시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폐지하며 러시아가 세계 무역 체제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년 만에 갤런당 4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갤런당 4달러 50센트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어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09달러로 지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휘발유가 비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갤런당 5.28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가격 오름세도 가파릅니다. CNBC 방송은 휘발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일주일 전보다 갤런당 40센트, 한 달 전보다 57센트를 각각 더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휘발유 가격 급등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다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산 원유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시장에서 거의 퇴출당하다시피 한 것이 공급난을 더 부추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캐나다를 제외하면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결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잠재적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러시아산 제품을 꺼리고 있습니다. JP모건 추산 결과 러시아산 원유의 66%가 바이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 사장은 CNBC 방송에서 에너지업계 전반에 걸친 공급 차질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 갤런당 4.5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NBC 방송은 이런 휘발유가 급등이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 4명 가운데 3명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응답자의 80%는 다른 민주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연료와 가솔린 가격 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3일에서 4일 이틀간 미국의 성인 83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의 80%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에서 폭넓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62%는 다른 민주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연료와 가솔린 가격 인상은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74%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일종의 하늘의 비무장지대인 셈인데 통상 군용기의 작전 수행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되고 이를 위반하면 설정한 당사국이 무력을 동원해 위반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폭격 등을 막기 위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나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와 교전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나토의 결정을 옹호하며 우리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며 비행 금지 구역은 유럽에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응답자들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 안고 있는 분쟁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고 대다수는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거나 공습에 나서는 것에는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오늘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을 비우호 국가로 무더기 지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나라들에 대한 대응인데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오늘 러시아 및 러시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비우호적 행동을 한 해외국가 영토 목록을 승인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미크로네시아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국가 영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거나 제재에 동참한 곳들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아니라 자국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법령에 따라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비우호국의 외국 채권자에게 러시아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의 시민, 기업의 모든 거래와 운영은 해외 투자 통제를 위한 정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제재 압력에도 국가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의 끝이 임박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1월 중순 80만 명을 넘던 확진자는 4만 명대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지난 5일 CNN 방송은 끝이 가깝고 새로운 팬데믹 데이터가 적어도 일부에게는 조짐이 좋아 보인다면서 팬데믹이 끝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적어도 정상에 가까운 봄과 여름을 맞이할 것 같다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집계를 보면 4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만 6,928명으로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 이전인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확산의 정점이었던 1월 14일에 80만 6,795명과 비교하면 17분의 1, 5.8%에 불과합니다. 확진자의 후행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호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분류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수준 데이터를 봐도 코로나19 확산이 높음에 해당하는 카운티는 지난달 24일 약 1,200개에서 이달 3일에는 472개로 줄었습니다. NYC 헬스플러스 하스피럴 병원의 사이러 마다드 박사는 지역사회에서 돌고 있는 바이러스의 수준이 낮으면 당신이 전염성 있는 사람과 접촉할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그게 위험도가 0이란 뜻은 아니고 유행의 끝이 곧 팬데믹의 끝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고 새 변이가 현존하는 백신이나 치료법의 효력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CDC의 새로운 수치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단계의 종식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대폭 수그러들면서 대면 근무를 재개하는 회사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이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일 미국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다음 달 11일부터는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초기에는 주 1일 사무실에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 5월 말에는 최대 주 3일 출근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 금요일에는 유연성 있게 일하도록 한다는 조치입니다. 쿡 CEO는 이날 연례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직접 만나 다시 일하게 되면서 여기에 동반하는 협업과 동지애가 발휘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미국 직원들이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는 건 2년여 만입니다. 애플은 팬데믹 사태 초기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고 그 뒤로 몇 차례 사무실 복귀 계획을 마련했지만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등의 변수로 번번이 계획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산이 크게 수그러들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방역 규제도 풀리면서 정보기술 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은 잇따라 사무실 복귀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알파벳 자회사 구글도 4월 4일 주간부터 미국 직원들이 출근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 3일은 사무실로 나와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 플랫폼, 웰스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도 이달 중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도 면제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 내국인 및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국 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방역버스와 방역열차, 방역택시의 이용만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 밖에도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한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음성 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외에서 이미 격리 해제된 자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료는 한국 및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와 격리 해제서 등입니다. 지난 5일 중부 아이오와주에 최고 풍속이 초속 92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주택 다수가 부서지는 등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부 아이오와주 디모인시 남서쪽 매디슨 카운티 지역에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께 토네이도가 강타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5세 이하 어린이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어 1시간도 채 안 돼 디모인시에서 남동쪽으로 87km 떨어진 루카스 카운티에 두 번째 토네이도가 불어닥쳤고 여기에서도 한 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토네이도의 순간 최고 풍속이 시속 332km, 초속 약 92m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토네이도를 일으킨 뇌우가 지난 5일 밤까지 아이오와주 대부분 지역을 가로질러 통과하면서 다수의 지역에서는 주택이 파괴되고 끊어진 전선에 도로가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디모인시에 사는 마녀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AP통신은 약 14년 전인 지난 2008년 5월 아이오와주 파커스버그에서 토네이도로 주택 300채가량이 파손되고 9명이 사망한 이후 이번 발생한 피해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피해라고 전했습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메디슨 카운티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반드시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2004년 출생자는 이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제한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 방식을 시행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뉴욕 총영사관 방문이 힘든 신청자는 일단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이사관은 지난 3개월간 다양한 후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김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로 칼리지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은 김명미 신임 회장은 KCS에서 인턴, 코디네이터, 프로그램 디렉터, 부회장으로 다년간 활동했습니다. 김 차기 회장은 이민사회를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만큼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 봉사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지하철 안전대책에 따른 단속팀이 가동되면서 지하철 안에서 흡연이나 음주, 좌석에 누워 취침, 위협행위, 무임승차 등 규정 위반자 143명을 체포하고 455명의 퇴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철 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위반 티켓 1,553장을 발부하고 22명을 노숙자 쉘터로 이동시켰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시정부가 지하철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최근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30대 한인 남성을 비롯한 4명이 자택에 수십 정의 불법 총기를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은 퀸즈 베이사이드 크로체론 애비뉴 선상에 거주하는 한인 정씨 자택을 비롯해 플러싱 167가, 베이사이드 215 플레이스 선상에 있는 집들에서 반자동 권총 22정, 돌격 소총 4정 등 총 33정의 총기를 발견하고 압수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탄창 27개, 리시버 16개, 마니어 발의 총알, 소음기와 방탄조끼, 야간 레이저 타겟 추적 시스템과 현금 5만 달러 등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때때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